안녕하세요, 별에는입니다. 드디어 제가 72권을 정말 도라이 마냥 한 번에 사서 지금 열심히 하울을 찍고 있었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이번 영상이 이 72권 책의 하울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책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 라는 작가의 책 3권입니다. 3권을 살 생각은 아니었고 2권을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세트 마냥 같이 나란히 3개가 딱 있는데 원래는 이거 이렇게 사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냥 요놈을 껴 넣었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예요.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였는데요. 그의 대표작이 바로 이 노란 표지를 갖고 있는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이 책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영화 남아있는 나날의 원작인데요. 영화로 나왔던 남아있는 나날이 정말 좋은 작품이어서 이 당시에 아카데미 상에 8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또 상을 타는데도 시기와 운이 맞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마침 그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같은 시기에 개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 밀려서 하나도 수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1956년 여름에 대저택에서 집사로 평생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생애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야 지나가 버린 자신의 인생과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겪어온 세월이라는 게 굉장히 격동기에 있던 유럽 사회이기 때문에 그 유럽 사회에 대한 그 역사적인 부분도 담겨 있고요. 주인공 개인에 대해서도 지나가 버린 자신의 사랑,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딸려오게 된 나를 보내지 마. 이번에 책을 사면서 느낀 거는 이 가즈오 이시구로가 상당히 다양한 소재를 갖고 글을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소설은 약간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SF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복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복제 인간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생명체예요. 인간이 목숨이 하나인 것처럼 이 복제 인간도 목숨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욕망, 자신이 아프니까 장기 이식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것으로 이 복제 인간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이렇게 복제된 인간의 삶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것의 생명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의 힘을 빌려서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 다양한 입장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젠 이 빨간 책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사랑을 하는 방식이 인간과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런 물음을 던지는 책인데요.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인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로봇은 인간한테 언제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그 헌신은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랑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들이 다 리뷰가 좋았지만 특히 이 소설이 리뷰가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게 가슴이 먹먹했다라고 하는 리뷰가 특히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 책이에요. 이렇게 같이 빨강, 파랑, 아니죠.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즈오 이시구로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자기는 무라카미 하루키보다 먼저 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돼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책이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이 책은 원래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합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담겨 있어요. 책이 789페이지, 거의 800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한 권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예쁘죠? 이 책은 제가 뭐 길게 설명하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워낙 하루키는 유명한 작가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팬층을 갖고 있죠. 특히나 이 소설은 바로 하루키 월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못 읽어서 이번 기회에 사게 됐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정말 평행선을 그으면서 갈 것 같은, 이게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는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건데요. 비극적인 사건을 건조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묘사하는 작품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극적인 갈등, 감정 묘사?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좀 몸이 건조하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세계의 끝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 완전 반대인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정말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닿는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이게 뭐 이 소설의 광고로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 소설은 마지막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읽어본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제가 세계문학 전집을 볼 때마다 얘가 꼭 목구멍에 걸렸었거든요. 읽어야지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선뜻 손에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평생 자살을 지향했던 작가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자살 시도를 여러 번을 했고요. 결국은 39살에 요절을 하는데 그 또한 자살로 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다자이 오사무는 하루키 작가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읽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밑바닥, 뭐 패배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이 안 좋겠죠. 그야말로 이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독자가 느끼게 만드는 소설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 세상을 만들어 놓은 바로 스티브 잡스 전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 생전에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은 거예요. 죽기 전에 또 자기가 죽으면 엄청 떠들어댈 것 같으니까 직접 참여를 해서 쓴 유일한 공식 전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앱등이에요. 뭐 애플 워치, 아이폰, 에어팟 프로, 아이패드, 맥북, 애플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본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 거는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 책은 굉장히 흥미가 가는 책입니다. 귀여운 어린 시절 스티브 잡스 사진도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고르면서 좀 스티브 잡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었던 게 이런 구절이었는데, 내 열정의 대상은 사람들이 동기에 충만해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용속적인 회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이순이었다. 물론 이윤을 내는 것도 좋았다. 그래야 위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윤이 아니라 제품이 최고의 동기부여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건재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는구나. 그 사회를 스티브 잡스가 정말 구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상당히 무겁고 두껍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선인 돌연한 출발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프란츠 카프카의 사인, 친필 원고, 드로잉 화보, 편지글, 전영의 역자의 개정 번역 단편들과 시집 카프카, 나의 카프카, 이게 수록되어 있대요. 뭐 진짜 이런 그림도 그렸더라고요. 이게 카프카의 편지가 있어요. 오스카 폴라가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맙소사, 만약 우리에게 책이 아예 없다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는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책들은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 각자 쓸 수도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마치 불행처럼 다가오는 책들이 필요해.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불행. 우리가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한 어떤 이의 죽음 같은 불행. 모두가 사라져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 홀로 남겨진 불행. 말하자면 스스로 삶을 끝내야 할 것 같은 불행 말이야.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책은 도끼다. 진짜 그쵸. 책은 도끼죠. 네. 그런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싶은데 도끼처럼 나한테 쾅 하고 다가오는 책은 운명처럼 몇 권 걸리는 거죠. 그죠? 김하나의 금빛 종소리. 김하나의 자유롭고 쾌락적인 고전 읽기. 고전 중에 몇 권을 추려가지고 글로 담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고전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또 작가가 자신이 그 고전을 읽고 느낀 것들을 적어놓은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프리미엄의 독서 모임 같은? 북토크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게 된 게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을 먼저 읽어보고자 구매를 했어요. 책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역사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유르스나르가 상당한 고증을 통해서 이 실존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대한 회상록을 쓴 겁니다. 로마 제국의 14대 황제이자 5현제 중 세 번째로 기록되는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고대 로마의 최전성을 이끌었던 5명의 황제가 있는데 이 5명의 현명한 황제를 지칭하는 그 후대에 이렇게 표현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리아누스가 병상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지난 날을 고백하는 일종의 회고록으로 자신이 후계자의 다음 후계자로 지목한 마르쿠스에게 인간사의 본질과 이상향, 황제의 덕목, 제국의 비밀 등을 말해준다. 오르암 파묵의 다른 책, 먼 산의 기억이 사고 싶었어요. 이 책이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그 대체제로 산 책이에요. 이름이랑 표지로 그냥 이번에는 좀 그렇게 상큼하게, 시원하게 골라봤어요. 빨간 머리 여인입니다. 터키가 정말 매력적인 나라잖아요. 동서양이 공존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탄생한 오르암 파묵의 책은 상당히 매력이 있죠. 뉴욕타임즈가 이 책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파묵은 한 소년이 10대 시절 스치듯 만난 빨간 머리 여인과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동양과 서양, 전통적인 관습과 현대의 삶,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 사이의 긴장을 정교하게 풀어낸다. 저는 이런 소설 좋아합니다. 뭐랑 뭐가 막 공존하고 막 뒤섞이고. 리베카 솔릿의 멀고도 가까운이라는 책입니다. 에세이고 이 안에는 솔릿이 이제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풀어내면서 이야기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화해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되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에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리베카 솔릿의 책 중에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 책도 추천을 드려요. 걷기라고 하는 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방면으로 다루는데 걷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리베카 솔릿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구나. 저는 이 작가의 어떤 사유의 시선 그게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작품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민음사 TV 보시는 분들 상당히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보게 되면 책을 사게 된다는 말이죠. 민경 편집자님이 2번이나 이 책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책의 장르가 판타지야.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는 듣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해지던 차에 H님한테 말을 했더니 이미 또 알고 있고 자기도 읽고 싶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한 세트 책입니다. 눈물을 마시는 새입니다. 제가 볼 때 또 판타지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이영도라는 작가분을 아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판타지 소설 작가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구매할지 말지 고민을 하던 그 시점에 이 책의 내용을 검색을 해서 보는데 너무 유치한 것 같은 거예요. 무지하면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가, 레콘, 도깨비, 인간 이 네 종족으로 구성된 세계, 이게 이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도깨비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냥 빵 터졌어요. 이게 뭐야? 이러고 레콘이 뭐야? 하면서 이제 H님한테 물어보니까 읽어보진 않았는데 레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더라고요. 레콘은 닭일걸?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읽어야 돼? 저는 그 게임도 안 하고요. 그런 쪽에 상상력이 좀 부족해요. 레콘이 닭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꾸러기 수비대 혹시 아시나요? 이러면 제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MZ고 그냥 어쩌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꾸러기 수비대에 12단지가 나오는데 거기 닭이 나온단 말이에요. 키키라고. 뭐 그런 정도의 비주얼을 상상을 하고 도깨비라고 하니까 우리 흔히 이제 만화에 나오던 뭐 은비까비? 뭐 그런 귀여운 도깨비를 제가 상상을 한 거죠. 그래도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민경 편집자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젠 이영도님의 평이 워낙 좋고 구매를 하는데 이걸 딱 카트에 넣는데 갑자기 H님이 쫄랑쫄랑 막 뭐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책입니다. 한계선을 넘다.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이게 뭐야? 완전 정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H님이 이거는 패밀리데이에 온 기념품으로 사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최고의 수혜자는 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은 바로 눈물을 마시는 새가 게임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 캐릭터들을 이젠 직접 이렇게 이미지화한 그런 아트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고 또 이 세계관 안에서의 그 세계에 대한 그림들도 그려져 있고 그게 이렇게 좀 멋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키보다 낫고 이게 이제 은비갈비보다 나은 거죠. 제가 이게 포장도 돼 있고 그랬어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안에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키키 은비갈비보다 낫다. 너무 멋있다 그림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런 이미지구나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H님보다 최고의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을 마시는 새 한번 열어볼게요. 아주 웅장하죠. 네,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양장본으로 해서 출판사 황금가지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밀리의 서재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줄여서 눈마새라고 하는데 피마새, 피를 마시는 새도 있고요. 이 책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말로 좀 변태 같은 그런 기질이 발휘돼서 구매한 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님은 백과사전식 지식을 좋아해요. 같이 영화를 보다가도 궁금한 게 생기면 나무 위키 다 핍니다. 궁금한 것들을 정의만 읽는 게 아니라 되게 세세하게 막 읽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고 그래요. 바로 그런 성향
이 빚어낸 구매 보여드릴게요. 사마천의 사기 시리즈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거를 구매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마천의 사기 시리즈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보통 저희가 사기라고 하면은 많은 책들이 사기 열전만을 발췌해서 번역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일 그나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사기라고 하면 이 전체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사기죠. 이게 다 얼마입니까? 그냥 사기를 다 전복해보고 싶다고 나머지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게 기전체의 방식을 띠고 있는데, 다 저희가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기전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기예요. 이 사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김부식의 뭐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것도 기전체로 쓰여진 거고요.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천이 이제 글을 쓰면서 뭔가 문학적인 요소도 담겨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H님이 좋아하시는 이 백과사전적인 지식들도 담겨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열전, 그게 이젠 뭐 본보기로 삼을 만한 신하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일종의 정기문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을 한 인물에 관해서 기술을 하다 보니까 뭔가 주인공이 있으면서 서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게 좀 재미있다. 옹기는 왕에 대한 겁니다. 시대 순으로 해서 왕의 사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왕이 이랬다 뭐 이런 거. 세가 같은 경우는 제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을 모시면서 또 자신의 지역에서는 군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런 게 이제 이 시대의 제후들의 역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술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읽으려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표인데 정말 그야말로 표입니다. 장대한 거의 2500년에 가까운 이 중국 고대사를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이거 뭐 어떻게 읽으려는 건지. 나머지 책 읽으면서 이렇게 흐름으로 보기에 괜찮을 수도 있죠. 네. 아까 백과사전식 지식이 담겨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 재반에 대한 걸 다루고 있거든요. 뭐 경제, 학문, 역사, 천문, 뭐 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책에 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읽을 것 같고요. H님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역사 시간에 사마천의 사기 하면서 배웠었는데 그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구나. 이거를 좀 실물로 본 그런 역사를 실물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72권에 대한 길고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너 그 책 다 읽을 수 있니? 이런 느낌으로 제 하울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닌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누워서 전자책으로 책을 읽어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 좀 종이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책 욕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즐겁게 책을 샀어요. 앞으로는 더더 종이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길게 하울을 하면서도 그때그때 읽고 싶었던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도 하고 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디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3편의 하울 영상을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내용들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눈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되세요.